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판 구조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즉 지진 및 화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칭 그런 것들을 판 구조로 설명하는데요. 문제는 100%판 구조로서 모든 지구의 모든 지진 화산을 설명하지가 못한다 했습니다. 판 구조론 플러스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쿨룸 구조론을 통해서 우리는 판의 경계가 아닌 판 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판이 서로 모이고 벌어지고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지진 화산이 일어납니다. 인데 그거 말고 하와이 같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화산 터지는 요걸 우리는 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열점의 얘기를 푸른 구조로 플러스 알파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판 구조론 다시 한번 소개해 봅시다. 두 판이 벌어집니다 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발상경계라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상경계는 멘트들의 상승부에서 일어나고 해령이라든지 열곡 이런 놈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화산 터지네요. 이때 화산 터질 때 뭐라 했습니까 하면 형무암질 용암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이 형무암질 용암은 좀 조용하게 분출한다고 했는데요. 기억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렴, 특히 섭입변 경계가 좀 더 관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해구와 나락의 호선교도 또는 해구와 나락의 스곡산맥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이때도 화산 터져요. 근데 이때는 안산질 마그마가 좀 더 잘 터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정 경계도 있었죠. 보정 경계는 그냥 두 판이 비껴나가는 거고 화산 터지지는 않습니다. 변환 반층 정도만 생긴다 했죠. 뭐 조금 더 오버한다면 이제 지진에 대해서는 여기는 천발 지진이, 수영 경계에서는 여기는 천발뿐만 아니라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이때 판이 이렇게 섭입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일어나죠. 백요프대에 따라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화산 어디서 터집니까 하면 여기서 화산 터진다 했죠. 반면 해령을 비롯한 이쪽은 판의 경계에 따라서 화산 천발 지진, 판의 경계에 따라서 화산 터지는 장면을 소개했다. 보정 경계 기법해봤자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릴 프린트는 새 학기에 들어와서 플러스 알파 된 내용이에요. 2021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판의 경계에서 이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멘트 대류 했잖아요. 멘트 대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 섭유 경계에서는 섭유 경계에서 잡아당기는 요게 판의 이동 속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유 경계가 없는 대서양 쪽은 판의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섭유 경계가 있는 즉 동태평양 해령의 동쪽에는 칠레해권, 동태평양 해령의 서쪽에는 알루산 해구, 일본 해구, 또 마레난 해구 이런 다양한 해구들이 잡아당겨서 동태평양은 그 판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해령이라는 게 이렇게 솟구쳐 있다 보니까 해령에서 중백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런 힘까지도 플러스 알파 한다는 게 22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정리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22페이지) (24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리하세요. 항상 하지만 나는 내가 책을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셔야 되겠고 중요 키워드만 여러분한테 소개했으니까 짜잔 것들은 나머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쪽 세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점이라 불러주는 곳 대표적인 놈이 어디입니까? 하와이라는 동네인데요. 네. 하와이는 알다시피 태평양에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화산 잘 터져요. 어마무시하게 잘 터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는 열점이라는 곳이 있었어. 가만히 열점이라는 곳인데 판이 움직이면서 화산 터지고 또 다음에 화산 터지고 또 다음에 화산 터지면서 열점은 가만히 있고 판이 움직이면서 화산 터지고 화산 터지고 화산 터지고 하면서 하와이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멘틀 대류가 대략 한 400km 정도 깊이까지 연약권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2,900km 여기는 누굽니까 하면 외행이죠. 이 외행에서부터 쭉 솟아오는 뜨거운 풀음이 솟아올라서 지각 또는 판을 뚫고 화산이 터져요 하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화산섬이 여기 있겠죠? 또 터지겠네요. 또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죠. 즉 열점에서 멀리 있는 놈은 꽤 옛날에 터졌던 열점에 가까운 놈은 이제 막 터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섬들을 쭉 연결하면 이 판들이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즉 판 이동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열점은 뭐하다고? 가만히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제도를 보면 대략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화산섬들이 이런 식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놈이 올드한 놈이고 이제 뉴한 놈이 이놈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체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열점 가만히 있고 약 북쪽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북쪽으로 방향 이동하다가 서쪽으로 갔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뜻 이해됐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새로운 화산섬은 어디서 생길 겁니까? 하면 동남 약간 남동 방향의 새로운 화산섬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요. 그래서 미국 영토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산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풍화에 약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은 이미 다 풍화돼 갖고 물속에 잠겨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저 화산,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물에 들어간 것은 얼마 없어요. 물속에 들어간 건 별로 없고 이것들은 옛날에 다 풍화된 것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뜨거운 풀음이라는 게 솟아오릅니다. 어디서부터? 외곽에서부터 출발해서 솟아오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24쪽, 25쪽 말입니다. 일반적인 멘틀 대류는 어디까지? 한 400km 이 정도 깊이까지 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하는 거였고 뜨거운 풀음은 외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여기다 하는 거죠. 뜨거운 풀음이 솟아온다 했잖아요. 뜨거운 게 있으면 어디 있을까? 차가운 것도 있죠. 뜨거운 게 솟아오른다면 차가운 놈은 내려갈 겁니다. 유라시아 판 밑으로 태평양이 이렇게 서명했잖아. 그들은 나중에 차가운 풀음으로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지진과의 전파 속도를 볼 때 뜨거운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용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전파 속도는 지진과의 전파 속도는 빨라들여? 느림. 이해됐어요? 뜨거운 풀음 쪽에서는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진파 전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여러 종류의 열점들이 물론 하와이 말고도 여러 종류의 열점들이 있습니다. 아래쪽 25페이지 그래 보면 열점의 위치가 전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열점들에 의한 지진 화산을 설명하는 바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25초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해봤나요? 예. 자, 26쪽에 화성암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 하는데 이 화성암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뭘로 나눌 수 있나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화산암이라고 하는 놈은 지표 근처에서 급하게 식은 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립질,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질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용암이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부피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주상절리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산섬 하면 독도, 울릉도, 제주도 이런 쪽에 주상절리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철원평야, 한탄강유역 이런 쪽도 역시 다량의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주상절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성암 쪽은 천천히 식다 보니까 조립질이고요.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위에 있는 놈들이 풍화 침식돼서 깎여 나갔거든. 들어 올려졌어요. 융기됐어요. 압력 감소됐어요. 부피가 살짝 팽창하는 과정에서 판때기 모양의 판상 전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화산암을 화산암과 심성암 구분했는데요. 이걸 상대적으로 어둡습니까? 밝습니까로 구분을 해보자고요. 예. 어두운 쪽 화산암이 현무암이죠. 예. 밝은 쪽은 유문암이 되고 있습니다. 심성암 쪽에 밝은 이놈은 화강암이죠. 예. 손목과 발견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어두울까요 하면 또 왜 밝을까요 하면 또 왜 밝은색 광물 SiO2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놈들 하면 석영이라든지 장석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쪽이 좀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가지겠죠. 그럼 반대로 어두운 광물, 흔히 말하는 유색 광물을 얘기하는데요. 유색 광물은 휘석, 각성석, 감람석 이런 놈들인데 주로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광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적고 되고 있죠. 우리가 화학에서 금속의 산화물의 핵성은 염기성, 비금속의 산화물의 핵성은 산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금속 광물이 상당히 많은 현무암질 쪽은 이걸 우리는 염기성 마그마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염기성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것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많아요. 규산, 비금속의 산화물입니다. 이쪽은 산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무암은 옆으로 잘 펴진 순상화산체를 조용히 분출한 타입이 되겠고 이거는 종상화산체를 만들면서 격렬하게 폭발되는 타입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를 볼 때 현무암질 요거는 뭐 한다고? 조용하게 분출하는. 반면 안산암 이온은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이라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차이가 날까요? 합니다. 결국엔 화산가스 함량이죠. 수증기 함량이에요. 이해했어? 네. 굉장히 중요한 표가 페이지 27쪽에 있네요. 27쪽 맨 상단에 있는 그래프예요. X축 깊이에 따른 Y축 온도 그래프입니다. 네. 이게 X축이에요. 깊이에 따른.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지각과 멘틀은 고체 상태를 합니다. 결국 녹지는 않은 상태예요. 즉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석을 완전히 녹일 정도의 온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연유로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케이스가 즉 융점에 도달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그래프 같이 보시면 됩니다. AA'과 BB' 그리고 C'C'이 있습니다. 문제의 80%는 B'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깊이가 얕아진 거죠. 네. 즉 암석이 어떤 연위로 어떻게 됐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했어요. 네. 상승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르쳤잖아요. 멘틀 대류의 상승. 네. 지었냐? 뜨거운 플룸의 상승. 이거예요. 네. 이 지하 깊은 심부에서는 아직 안 녹았는데 멘틀의 상승을 통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뜨거운 플룸의 상승을 통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암석의 융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네. 이 X축이 암석의 녹는 점이에요. 암석이 녹는 점에 도달했고, 이건 지하의 온도축이죠. 이해했어? 지하 온도축인데 암석이 융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지하 깊은 곳은 물이 있을 리가 막무가죠. 경계가 폭발할 화산가스 함량이 별로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멘틀 물질이다 보니까 뭐 유세 광물 양이 훨씬 더 많고 금속 광물도 많고 있습니다. 이해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은 바로 B에서 B 프라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A 프라임부터 C 프라임까지도 있는데 B, B 프라임에 가장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이쪽이 태평양판, 나즈카판 되겠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되면서, 그리고 중간에 하와이 섬 지나갈 때 뜨거운 플룸의 상승을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암석에 물이 있으면요, 좀 더 쉽게, 다시 말하면 저온에서 녹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어렵게 고온에서 녹일 수 있을까요? 저. 예, 암석에 물이 있으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그 암석이, 돌이 용융 마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 융점을 낮춰주는데요. 네. 해구에서 물이 같이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대륙지가 하부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기가 있는 데서 화학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함수 광물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요 하부가 녹아요. 이 해양판의 해양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녹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놈은 현무암질입니다. CC 프라임이 멘틀 물질이 물에 들어오면, 멘틀에 있는 거에 물이 들어오면 좀 더 융점을 낮춰서 녹일 수 있거든. 근데 이건 현무암이에요. 멘틀 물질이니까 그냥 현무암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열기가 전해졌네요. 대륙 지각은 기본적으로 화암질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녹아버리니까 융암질이 만들어져요. 대륙 지각은 역시 마찬가지. 물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녹거든요.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면, 이 둘을 합치면 안산암질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렴 섭입기능교에서 화산 터질 때는 유분암질보다는 안산암질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설명하는 이유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안대산맥에 화산 딱 터지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격렬하게 터지는데요. 물 한 방에 맞다고 이거 격렬하게 터지고 그리고 번개도 박살나게 나오죠. 동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 사진으로. 예스. 네. 마감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27페이지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고된 거 보면 다 있긴 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화성암지대가 있겠습니까? 하네요. 우리나라의 화산암은 대부분 신생대 겁니다. 이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화산들은 쉽게 풍화된다 했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터졌던 화산들은 이미 다 옛날에 풍화되고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생대의 화산암이 되겠고 뭐 다 알다시피 제주도, 울릉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철원 평야 인근, 부산 이런 것들이 신생대의 화산지대다 하겠다고요. 뭐 주상절이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암 쪽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화강암이 중생대 걸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중생대에는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그동안에 풍화칩 실토해서 위에 깎여 나가니까 이제 융기된 거라고요. 네. 중생대 화강암지대로 대표적으로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그리고 경주 인근에 보면 뭐 불국산이 뭐 이런 것들 다 화강을 해놨잖아요. 다보탑이니 뭐 석가탑이니 뭐 또 석굴암 이런 거 다 화강을 해놨잖아요. 네. 그지? 뭐 그리고 다 뒷산에 보면 온통도 화강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들이 다 중생대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반도 화산암 지역 신생대 화산암과 그리고 중생대 심성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뭐 누차 말하지만 문제 풀 때 앞에 거 뒤적거리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네. 정독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20몇 쪽이야? 8쪽인가? 28쪽까지 정독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29쪽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시작. 답은 맨 뒤에 있습니다.